안녕하세요. 2021년 3월 30일 법과인권TV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법과인권TV 목적과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소셜 네트워크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린 글들을 정리하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번에는 핵심 개념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앞으로 그때그때 여러 다른 주제의 영상들을 올릴 때마다 조금씩 보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3월 26일 사법권력 조직이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좌파 정권에 저항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려라. 하이에나의 이빨을 뽑아놓지 않는 한 저들은 약자들부터 물어뜯을 것이며 이 땅의 수많은 시민 노동단체들은 어찌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고 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사법권력 조직, 검판사들이 속해 있는 사법권력 조직은 우리 사회정의를 수호하고 현재의 무능한 좌파 정권에 저항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희망이 있는데 이거는 헛된 희망이다. 이 사법권력 조직은 원래가 하이에나 같은 조직으로서 그들의 이빨을 뽑아놓지 않는 한 그들은 서민 약자들부터 물어뜯을 것이다. 이 땅의 수많은 시민단체, 노동단체들은 어찌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가, 이런 내용이죠. 사법권력 조직에 맞서 싸워야지 임금투쟁을 자신들의 이익, 임금투쟁이라든가 뭐 기업가들과의 싸움 이런 거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거지 사회 정의를 위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월 26일 정치와 선거에 속지 말라. 자와우는 부정선거 후 정치가 쇼임을 알아챈 국민들에게 현재 리얼리티 보궐선거로 또 다른 쇼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가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야 일도 하고 애도 나오면서 포식자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정치와 선거, 이거 우리나라의 정치, 한국 정치와 선거는 다 속임수다. 좌와 우 정치인들은 부정선거를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부정선거를 한 이후에 지금 그런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서로 짜는 그 쇼임을 알아채는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보궐선거를 하는 데 있어 리얼리티 보궐선거로 또 다른 쇼를 준비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가 정의롭다는 착각에 빠져야 국민들이 일도 하고 노동도 하고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하면서 이 포식자, 약탈자들,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죠. 정치인, 사법권력 조직 같은 이런 지배계급들에게 어떤 고기, 여기서 고기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착취당하는 거를 말하죠. 국민들의 피와 땀 같은 거를 이 사람들이 착취하는데 그런 자들에게 고기를 공급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3월 26일 자아와 우는 결국 전국민 백신 강제 접종 법률을 만들 것이고 사법권력과 언론 조직 등이 정당화 작업에 가세할 경우 누구도 버틸 수 없는 바 법과 정치가 인간의 자유와 생명을 유린하기 시작 전에 서둘러 정치 난면 신청을 할 것까지 알아보길 바란다, 이런 내용이죠. 좌와우의 정치인들은 결국 전 국민에게 백신 강제를 하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 것이 뻔하다. 사법 권력과 언론 조직 등이 이런 일에 정당화 작업에 가세할 경우 국민 누구도 버틸 재간이 없다. 따라서 법과 정치가 그들이 만든 법과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생명을 유린하기 전에 우리는 서둘러 정치 난민 신청을 할 국가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예, 3월 27일 이 땅의 보수 우파가 생존한 이유는 동북아에서 미형 패권주의 탐욕을 저지하는 완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이제 사이비 좌파들이 저들이 충격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니 우파들은 더 이상 필요 없든가 이중대가 되어야 할 운명이다. 베트남의 미형 패권주의 패배에서 보았듯이 저들은 갑작스러운 격변 앞에서 슬그머니 사이비 좌파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쫓겨나도 물러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내용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땅의 보수 우파가 그동안 생존하고 존재했던 이유는 동북아시아 한반도에서의 영미 제국주의, 패권주의 탐욕을 저지하는 그 완충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좌파도 아닌 사이비 좌파, 이 문재인 좌파들이 이 영미 제국주의자들의 충전이 되어 움직이고 있으니 결국 우파들은 이제 완충 역할도 못하고 어떤 역할도 못하니 이제 결국은 미형 제국주의의 이중대라든가 사이비 좌파의 이중대가 되어야 할 운명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에서 미영 패권주의 패배에서 보았듯이 결국 패권주의자들은 갑작스런 격변 앞에서, 여기서 갑작스런 격변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이나 뭐 러시아 이쪽에서 이쪽이 한반도를 어떤 장악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미국이나 미국이나 일본 세력이 이제 한반도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격변이 아닌가. 그런 앞에서 슬그머니 이제 충견들인 사이비 좌파들과 함께 한반도에서 쫓겨나도 물러나지 않을까 싶다. 이래서 한반도는 이제 뭐 어떤 우파 지지자들은 뭐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신정부의 구성에 의해서 어떤 홍콩이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좀 더 사회주의적인 국가로서 이제 도약하는 그런 한반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3월 28일 사법 권력 조직의 독과점적 힘을 제거하지 않은 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화가 기형적으로 시작되는 바람에 지방 건세가들과 형판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 땅을 좌우 정치인들의 권력 나눔없이 동업자 관계는 막을 내리고 일당 지배 체제의 국가운영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 사법 권력 조직에 이제 있는 판검사들이 그 독과점적이고 뭐 어떠한 통제도 받고 어떤 감시도 받지 않는 재판권과 불기소 독점권 이런 것들을 기소 독점권 이런 것들이 이런 힘을 제거하지 않은 채 그들의 무소불위 힘을 제거하지 않은 채 분권화 작업,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분권화 뭐 이런 거가 기형적으로 시작되는 바람에 지방 건세가들과 향판들, 지방 판사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고 말았다. 이제 이 땅을 좌우 정치인들의 권력 나눠먹기, 좌와 우가 서로 싸우는 더 대결 구도를 이루지만 사실은 한 번은 이쪽에서 권력을 먹고 한쪽에서는 다음번에는 저쪽에서 권력을 먹고 하는 식으로 권력 나눠먹이식 동업자 관계는 이제 막을 내리고 아마도 일당 지배 체제의 국가 운영 형태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좌와 우의 이런 지배 체제의 동업자 관계는 막을 내려야 된다. 그래 막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시대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정당 정치라는 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랬을 때는 뭐 일당이 지배를 한다든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지배 체제가 나오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개혁이 시작되면은 힘을 얻으려면은 개혁의 힘을 얻고 추진하려면은 일당 지배 체제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3월 28일 건전한 우파 보수는 없다. 사악한 좌파들 때문에 발톱을 숨기고 건전한 척할 뿐이지 사자나 하이에나나 고기 먹는 포식자일진데 애초부터 좌와 우가 국민을 먹잇감 이상으로 생각한 적 있나? 먹잇감인 국민이 좀 덜 도망다니고 좀 더 편히 살려면 포식자들의 힘을 빼는 방법뿐인데, 포식자들의 정치 수요에 놀아나지 않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뭉쳐 싸우는 게 바로 그것이다. 자유와 인권 없이는 투표도 없고 노동도 규범 준수도 없고 결혼과 출산도 없음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우파 보수라든가 뭐 이런 탐욕이 없는 우파 보수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탐욕스러운 우파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사악한 좌파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좌파는 좌파 나름대로 어떤 진정한 인민 해방이라든가 노동자를 위한 세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욕에 취하고 귀족 좌파, 귀족 노동자를 위해서만 싸우는 아주 사악한 좌파들인데, 이런 사악한 좌파들 때문에 우파들이 자기는 정의롭고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건전한 척 할 뿐인데 발톱을 숨기고 건전한 척 할 뿐이지, 둘 다 우파나 좌파나 사자나 하이에나처럼 고기 먹는 포식자들에 불과하고 애초부터 좌와 우가 국민을 먹잇감 이상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나 이런 뜻입니다. 먹잇감인 국민들이 좀 더 이런 포식자들 사이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덜 도망다니고 좀 더 약탈당하지 않으려면은 포식자들의 힘을 빼는 방법이 유일한데, 포식자들의 정치 수요에 놀아나지 않고 자유와 인권을 위해 뭉쳐 싸우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포식자들은 이제 국민들을 요리하고 국민들을 약탈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태생적인 한계인데 국민들은 그렇다 그래서 뭐 무조건 약탈당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국민들도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서로 뭉치고 싸운다면 어떻게 포식자들로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어,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 수 있고 숨을 트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권력자들이 지배하게 되면은 국민들은 많이 착취당하는 그런 거긴 한데 또 이게 사실상 국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해 국가를 지배하는 중간 권력자들, 포식자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최소한 뭐 적은 수의 포식자들 그러니까 사자 무리만 있으면 되는데 뭐 하이에나 무리도 있고 늑대 무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리들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국민들을 약탈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국민들이 살아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가 권력을 잡든 하이에나가 권력을 잡든 누가 잡든 간에 국민들에게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을 정도의 자유와 인권이 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투표도 이런 어떤 자유와 인권이 보장 없이는 투표도 안 하겠다, 노동도 안 하겠다, 규범 준수도 할 필요가 없다, 결혼과 출산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버틴다면 너 죽고 나 죽자로 버틴다면 분명히 해결할 어떤 중간 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3월 28일 우파 자본가 계급과 기득권의 탐욕과 노동 착취에 대한 반작용으로 좌파 사회주의가 등장하였는 바 결국 탐욕스러운 우파부터 사라진다면 사악한 좌파도 힘을 잃는 법 따라서 우파가 무너지면 빨갱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선동과 겁주에 속지 말고 현재의 우파와 좌파의 정치 쇼에 늘어나지도 말고 우파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법 권력 조직의 힘부터 빼놓아야 할 것이다. 우파가 마지막으로 개가 전선할 기회를 잡으려면 그리고 사악한 좌파를 무너뜨리려면 모든 기득권 유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하는데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우파 자본가 계급들과 그리고 여타 기득권 세력들의 탐욕과 국민에 대한 노동 착취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반발로 좌파 사회주의가 득세하지 않았는가, 등장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는데 결국 탐욕스러운 우파나 이런 우표부터 사라진다면 사악한 좌파들 이런 사악한 좌파들도 힘을 잃지 않겠느냐. 따라서 우파가 무너지면 빨갱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선동과 겁주에 속지 말고 현재의 우파와 좌파의 정치쇼에 놀아나지도 말고 우파들의 탐욕과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법권력 조직의 힘부터 빼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인데요. 보수 우파들은 이제 끊임없이 자기네들 어떤 지배 계급을 형성해서 국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여러 가지 좌파 역시 정권을 잡으니까 똑같이 우파와 다름없이 이런 국민들을 좀 착취하고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우파가 이제 우파든 좌파든 우파로서는 이제 앞으로 국가 운영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은 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사법 권력 조직부터 개혁하고 힘부터 빼앗아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파가 이제 살아남는 거지. 우파가 그들을 사법 권력 조직에게 더 자기 편으로 동업자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법 권력 조직을 이용하려 한다면 결국은 모든 기득권 유지 시스템을 혁파하는데 사활을 걸지 않는다면 우파는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 운영되는 이 땅은 수많은 기관과 조직과 단체들이 있는데 사법권력 조직이나 인권단체나 감사기관 등등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 국세가축이자 국민 기만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사실 알고 있는 것일까? 이 국민들이 이런 구색가축이용 이런 단체들은 모두 다 어용단체이자 관변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단체들이 국민들에게 사회 정의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알리기 위해 구색가축으로 놓은 거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이 어떤 억울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새어나가지 않게 중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지만 보도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숨겨지고 은폐되는 거는 이런 단체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기 하고 또
뭐 물타기를 하고 또 이런 지배계급과 기득권을 위해서 어떻게 흐지부지 만들고 이런 단체들이 사실 어용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체들은 사실 국민 기만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오늘 진시황의 통일로 주변 많은 국가의 왕족과 귀족, 기득권 세력은 권세를 잃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 백성들의 삶은 이전보다 나아졌다. 시황제 사후 기득권하든지 관료 집단이 중간 권력 집단을 형성하면서 결국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지만 어찌되었든 천하는 계속 통일되어야 하고 크고 작든 중간 권력 집단이나 경쟁력 없는 약소 국가는 소멸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중간 권력 집단이 많을수록 각 백성들은 더 눈치를 보고서 더 상납할 것이 많아지게 더 고단한 삶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진나라 황제, 진시 황제의 통일로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흩어져 있던 국가들을 통합하고 통일함으로써 그 왕족들과 귀족들의 기득권 세력은 이제 약화되면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이렇게 됨으로써 백성들의 삶이 이전보다 좀 나아졌는데 시황제의 사후에는 이런 중앙 집권화에서 만들어진 여러 관료 집단들이 오히려 기득권화되면서 중간 집단을 형성하면서 결국 분열, 다시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류의 역사 그렇습니다. 통일과 분열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천하는 계속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고 크고 작은 중간 권력 집단이나 경쟁력 없는 약소 국가는 소멸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약한 국민들, 약자인 국민들이 그나마 잘 살려면 천하는 계속 통일되어야 하고 그러면은 국민들을 많은 중간 권력 집단들이 그 중간에서 최고 권력 집단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고 자신들이 완장을 차고 서민들을 더 착취하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 권력 집단은 없으면 없을수록 좋다. 그리고 경쟁력 없는 약소 국가들도 소멸되면 소멸될수록 좋다. 그리고 통합돼서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렇게 되면은 중앙 집권 국가에서 한 사람이 지배 계급이 한 사람이 왕이 바로 어떤 관료들만 잘 통제를 한다면은 이런 뭐 국민들에게는 중간 집단에 의한 착취라든가 이런 게 적어지니까 중간 집단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더 눈치를 보고 더 상납할 곳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간 집단을 많이 줄여주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고 그리고 중앙 집권화를 이뤄서 어떤 관료들이라든가 관료들이 기득권화를 통제하고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약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일제와 미국제국주의, 미제가 조선 양반 4대부의 각종 기득권과 재산을 빼앗았을 당시에는 잃을 것 없는 백성들이야말로 억울할 게 별로 없을 터이고 오히려 교육과 문명의 혜택을 입었었는데 양반 기득권자들이 국난이 닥칠 때마다 뭐 임진왜란이나 뭐 일제시대라든가 모든 국난이면 본인들이 국난을 자초하고 본인들이 사화 당쟁으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이렇게 해놓고 국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에게 백성들한테 춤과 의를 주입시켜서 백성들을 앞세우고 희생시켰듯이 오늘날 좌우 정치 세력들 정치인들은 툭하면 반미 감정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반중 감정도 부추기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걸 주입시켜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그들만의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왜 희생하고 덜러리 서야 하는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나태한 국가는 폐업하여야 하고 국민들은 더 나은 국가를 선택하여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무능한 나라를 운영하면서 기득권자들이 국민들을 착취하다가 이제 나라가 경쟁력을 잃고 이제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강대국들로부터 이제 뭐 핍박도 받고 점령도 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때는 또 자기네들이 그 지배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득권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갑자기 왜곡심을 고취시키고 충의를 이렇게 충과 의를 이렇게 주입시켜서 나가서 싸워라 뭐 외국 매세를 물리쳐야 된다 이러고 하는데 평화시에 진짜 국민들 자기네들이 다 착취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큰 나라나 큰 외세에 의해서 가진 것 모두를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이제 국민들을 앞세워 가지고 나가서 싸우기를 바라고 이런 게 바로 애국심 고치고 잘못된 애국심 고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반일 감정, 반중 감정 이렇게 붙이기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왜냐, 전 세계 모든 국민은 더 나은 국가를 선택해야 할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겠는가. 예전에 국민은 국가의 소속물이고 구성원이고 국가의 소유 자체였지만 요즘의 국민이란 개념은 자유민주주의에서 국민은 모든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한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고 국적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